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본청에서 상복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 대통령을 향해 고성의 막말까지 퍼부은 이번 시위에 대해 조갑재 대표는 역사의 흐름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이런 스탠스라면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주 에이펙이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의 진로가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킨 글로벌 선도국가로 간다는 비전이 만들어졌다며 많은 국민이 동의 내지 감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런 행동은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보복 심리도 있을 것이고 장동혁 체제를 지지하는 일종의 극우 세력을 위한 행동이지 국민을 위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런 스탠스를 취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걸 보면서 박수 친 사람도 있겠지만은 박수 안 친 보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중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조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자신들부터 돌아보라는 취지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붙였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 아닙니까? 조 대표는 어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폭탄주 마셨다는 얘기를 법정에서 할 필요가 있냐며 본인의 음주 습관을 처음으로 인정했는데 그런 습관과 김건희 씨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결합된 발작적 계엄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조 대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에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다면서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영장 청구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불법 비상계엄이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와 선관위를 덮쳤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 정신 사이에서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 선언 때부터 AI 분야 100조 원 투자 정책을 제시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 최대 수구원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기술 주권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제 AI 관련된 뭐 GPU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야죠. 사야죠. 사고 네. 대체할 수 있는 칩을 지금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를 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후보들은 이 대통령의 AI 공약이 거짓말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방안과 26만 장 공급이라는 깜짝 발표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비전과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무거웠으면 지금 부끄럽고 창피할 일은 없겠지요. 이 대통령의 AI 공약서를 찢었던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아직 26만 장 확보일 뿐 판매된 건 아니지 않냐고 평가를 유보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간의 성과를 도둑질한 성과 위조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보수 논객인 조갑재 TV 조갑재 대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극우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강하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경주 에이펙 회의는 온통 AI와 미래, 금관판이었다며 이런 빛을 피하는 한국의 극우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직격했습니다. 에이펙은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구출할 거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하는 소음에 귀 기울여줄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 매장시켰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이어 국힘당은 이들과 뒤엉켜 있다며 국민의힘은 요새 법정에 나타나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호통치는 사람을 비판해보든지 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무대에서까지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며 젊은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에겐 극우도 아깝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대표의 이 글에는 지당하신 말씀이다, 진정한 보수의 글 같은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에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며 조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번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선방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은 용기 있는 행보였다며 종북, 친중 이미지를 가진 정당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은 이어 전한길 등 극우 인사들이 트럼프에게 윤석열 면회를 부탁했지만 트럼프는 금관 선물만 받고 이재명을 칭찬하고 돌아갔다며 그게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정을 다스리고 김건희 여사의 영향에서 조금만 벗어났더라면 이번 에이펙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라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제기된 의제와 흐름을 보고도 보수가 여전히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 등에 갇혀 있다면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경고로 보입니다.